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날카롭게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숨막히는 방이었죠. 달빛 한 줌 들지 않는 그 캄캄한 방 한가운데 차가운 휠체어에 앉은 그림자가 비틀린 채 태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연민이 뒤엉켜 서려 있었죠. 도망친 형의 사채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이 으리으리한 저택의 대릴 사위이자 무보수 간병인으로 팔려온 남자 태성. 그는 지독한 모멸감과 두려움에 문고리를 잡은 채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지연 씨를 돌보게 된. 돌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던가요? 여자는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굴려 태성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무릎 담요 아래 감춰진 가느다란 두 다리는 미동조차 없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죠. 똑똑히 봐. 나를 본 게 아니라 돈 보고 온 거 아냐? 여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태성은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짐승의 서글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지독하고도 처절한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행복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은 3년 전 유난히도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어느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낡은 점퍼 깃을 사정없이 파고들던 몹시도 추운 날이었죠. 하늘을 찌를 듯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차가운 철문 앞에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코끝을 찔러오는 얼음장 같은 공기보다 남자의 마음이 훨씬 더 얼어붙어 있었어요. 입김조차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남자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핏줄이라고는 달랑 하나 남은 형이라는 사람은 끔찍한 사채 빚을 남기고 도망쳤죠. 평생 거친 막릴판을 전전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던 남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묵묵히 벽돌을 나르던 남자의 성실함은 지독한 배신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매일 밤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집으로 찾아오는 악랄한 빚쟁이들에게 남자는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잠을 잘 수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끔찍한 공포의 시간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죠. 그 지옥 같은 수렁에서 남자를 건져준 것은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었던 장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찬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무섭고 잔혹한 노예 계약이었어요. 장모는 남자의 산더미 같은 빚을 단번에 모두 갚아주는 대신 끔찍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자기 딸의 수발을 평생토록 개처럼 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자는 돈에 팔려온 껍데기 남편이자 평생 족쇄를 찬 무보수 간병인이 된 것입니다.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지독하게 인위적인 고급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마다 걸려있는 비싼 그림들과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대리석 바닥이었죠. 화려하고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 있는 남자의 남루한 행색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발소리조차 크게 내기 조심스러운 이 넓은 공간은 사람의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차갑고 거대한 얼음성 안에 홀로 갇혀버린 듯한 무서운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값비싼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장모는 남자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은 남자의 바닥에 떨어진 남은 자존심마저 단숨에 짓밟아버리기에 충분했죠. 내깟 놈이 감히 내 딸 옆에 서는 것도 역겹지만 돈값을 하려면 바닥을 기어다니며 일해라. 장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한겨울 예리한 얼음 송곳처럼 남자의 가슴 한가운데를 무참히 후벼 팠습니다. 명심해라. 너는 내 딸의 남편이 아니라 그저 우리 집에서 빚을 갚기 위해 기르는 개일 뿐이니까. 칼날같이 날아오는 모멸감에 남자의 주먹 쥔 손이 하얗게 질려가며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남자는 차마 고개를 똑바로 들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거북이처럼 움츠러든 어깨를 한없이 아래로 늘어뜨렸습니다. 자신은 이미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인간으로서의 쓸모를 완벽하게 잃어버린 빈껍데기였으니까요. 처가 식구들의 노골적인 멸시와 조롱 속에서 남자는 도살장에 억지로 끌려온 가여운 짐승과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저 먼지 쌓인 바닥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수모를 견뎌내야 했죠. 그날 밤 남자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아내가 머물고 있다는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쥐는 남자의 투박한 손마디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긴장감에 미세하게 떨려왔죠. 문고리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남자의 심장까지 고스란히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한 남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낯선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지독한 약물 냄새와 퀴퀴하고 무거운 병원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환기조차 시키지 않은 듯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가 남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죠. 굳게 닫힌 두꺼운 암막 커튼 틈새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만이 방 한가운데를 간신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달빛이 닿은 곳에는 커다랗고 차가운 휠체어의 서글픈 그림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휠체어 위에는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앙상하고 마른 여자가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초점 잃은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을 멍하니 맴돌고 있었죠. 창백하게 질린 피부 위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나 희망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끔찍한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삶의 의욕마저 완벽하게 놓아버린 상태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친정 식구들은 걷지 못하는 그녀를 귀찮고 성가신 짐짝처럼 취급했으니까요. 아무도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이 차가운 방에 방치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숨만 쉬고 있는 유령 같은 존재로 이 어두운 방에 갇혀버린 가여운 여자였죠. 문이 열리는 작은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가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날 선 경계심과 지독한 자기 혐오가 순식간에 차오르는 것이 보였죠. 너도 우리 엄마가 돈으로 사온 쓰레기야? 당장 내 방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 여자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오는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의 공기를 처절하게 갈랐습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옆에 놓인 유리 물컵과 두꺼운 책들을 남자 쪽으로 미친 듯이 집어 던지기 시작했죠.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상처 입은 짐승의 단말마처럼 찢어질 듯 날카롭고 서글픈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날아간 유리컵이 단단한 벽에 부딪혀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나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 하나가 남자의 거친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피가 턱선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지만 남자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응시했죠. 그녀의 난폭하고 거친 행동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가 남자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짐짝처럼 팔려온 것처럼 저 가여운 여자 역시 세상에서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상처받은 들짐승처럼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방어하지만 속으로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죠. 아무도 내밀어주지 않는 따뜻한 손을 기다리며 홀로 차가운 심에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투박한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파편에 손가락이 깊게 베어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렸지만 남자는 미간 한번 찌푸리지 않았죠. 오직 여자가 맨발로 유리를 밟아 다칠까봐 서둘러 바닥에 위험한 조각들을 쓸어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 묵묵하고 미련할 정도로 성실한 행동에 여자는 당황한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려온 남자라면 마땅히 화를 내거나 폭력으로 자신을 억압할 줄 알았으니까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다 치운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여자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털썩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은 채 여자의 차갑게 식어버린 무릎 위로 조심스레 시선을 올렸죠. 여자는 흠칫 놀라며 겁먹은 아이처럼 몸을 뒤로 물렸지만 남자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 세월 험한 막릴판에서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투성이가 된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투박한 손으로 여자의 가늘고 창백한 두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쉽고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한없이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얼어붙었던 차가운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낯선 온기가 서서히 피어올랐죠. 나도 세상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놈이야. 내 두 다리가 되어줄 테니 제발 나를 밟고라도 살아. 남자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쉰 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는 거짓없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삭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깊은 아픔을 알아본 남자의 한마디였죠. 수많은 가식과 조롱 속에서 숨죽여 살아왔던 여자에게 처음으로 닿은 날 것 그대로의 위로였습니다. 여자의 굳게 닫혀있던 파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커다란 눈망울에서 왈칵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지옥 같은 고통을 들여다봐 주지 않았던 외로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받으며 차라리 숨이 먹기를 기도했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자의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마침내 상처 입은 짐승이 앓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서럽게 우는 여자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녀의 차가운 손을 단단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친 체온이 그녀의 단단하게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여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남자의 거칠지만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여자의 상처받은 영혼 깊은 곳까지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며 낡은 창문을 거칠고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이 작은 방 안에는 전에 없던 깊은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죠. 그것은 세상 끝의 벼랑에서
길을 잃은 두 불쌍한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두 사람의 엇갈리고 기구한 운명이 비로소 하나의 궤도로 겹쳐지는 밤이었죠. 가진 것 하나 없이 껍데기만 남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유일한 동아줄처럼 쥐고 첫 발을 내딛는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깊은 흉터를 어루만지기 시작한 이들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매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그녀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제 거친 손등 위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뜨겁고도 시렸던 눈물의 온기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단단히 묶어버린 걸까요? 매서운 눈보라가 낡은 창문을 사정없이 흔들던 그 겨울밤 이후로 참 많은 것이 소리 없이 달라졌습니다. 어느덧 이 차갑고 거대한 저택에 들어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킨 지도 꼬박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절망으로 가득했던 안방에는 이제 향긋한 비누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남자는 매일 아침 창밖이 밝아오기도 전에 일어나 아내의 굳어버린 얇은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은 볕이 참 좋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둘까요? 따뜻하게 데운 수건으로 아내의 창백한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남자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다정한 온기가 배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을 낯설어하며 잔뜩 움츠러들던 아내도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돌보는 일은 결코 말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남자가 수치스러워하는 아내의 대소변까지 아무런 내색 없이 온전히 받아내야 하는 고단하고 먹먹한 날들도 있었죠. 그럴 때면 아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얇은 이불깃만 두 손으로 꽉 쥐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드리기로 하늘에 약속한 사람입니다. 남자는 굳은 살이 깊게 박인 흉터투성이 손으로 아내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저 허허하고 사람 좋은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순박하고 투명한 웃음 앞에서 아내는 더 이상 모질고 날선 말들을 입 밖으로 뱉어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안방 문을 나서면 남자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지독한 멸시와 베일, 듯이 차가운 가족들의 냉대뿐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무릎 꿇고 닫고 있는 남자의 구분 등 뒤로 장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섭게 날아들었죠. 비싼 밥 먹었으면 구석구석 제대로 좀 닦아. 먼지 하나라도 내 눈에 띄면 그날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줄 알아. 가시돋친 서늘한 말들이 남자의 여린 가슴을 수없이 찔러댔지만 남자는 묵묵히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남이나 처제들 역시 남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곁을 지나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코를 쥐어막고 불쾌한 티를 냈어요. 지독한 모멸감이 숨통을 조여오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남자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두꺼운 문 너머에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숨죽여 우는 가여운 여자가 혼자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신마저 무너져 이곳을 떠나버리면 그녀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이 넓고 삭막한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남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내는 휠체어에 홀로 기대어 앉아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무거운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군말 없이 도맡아 하며 가족들의 끔찍한 모욕을 고스란히 견뎌내는
남자의 초라한 등, 그 처연하고 듬직한 뒷모습을 몰래 지켜볼 때마다 아내의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릿하고 시리게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돈 몇 푼에 팔려 온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두 다리를 잃었지만 저 착한 남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닳고 다른 온 삶을 통째로 깎아내어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뺨이 야위어가는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아내는 태어나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지독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어두운 방 안에 바보처럼 숨어 저 맑고 불쌍한 사람의 무거운 발목을 잡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하고 적막한 새벽. 남자가 뼈가 부서질 듯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찬 바닥에 웅크려 정신없이 선잠에 빠져든 시간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남자의 숨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의 어둠을 아주 작게 채우고 있었죠. 아내는 덮고 있던 이불을 아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자신의 감각 없이 굳어버린 두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환상통이 불쑥불쑥 밀려왔지만 그녀는 하얀 입술을 꽉 깨물며 새어나오려는 앓는 소리를 억지로 삼켰어요. 가까스로 휠체어에 몸을 옮겨 탄 아내는 바퀴 소리가 나지 않게 숨을 멈추고 조심조심 안방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싸늘한 새벽 이슬이 맺힌 뒷마당 구석 후미진 곳에는 그녀가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둔 아주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오래전 두 다리가 건강했을 때 즐겨 신었던 밑창이 닳고 닳아버린 흙 묻은 허름한 신발이었습니다. 아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낡은 운동화에 자신의 감각 없는 창백한 두 발을 억지로 우겨 넣었어요. 그리고 거칠고 차가운 시멘트 벽을 두 손으로 짚고 아주 천천히 위태롭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자신을 간절하게 다독이며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무릎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힘이 완전히 풀린 다리는 속절없이 스르르 꺾여버렸고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으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죠. 거친 바닥에 심하게 긁힌 무릎에서 붉은 피가 맺혀 나와 낡고 하얀 운동화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뼈가 통째로 부서지는 듯한 지독한 고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어요. 자신의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곤히 잠든 남편이 행여나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파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피 묻은 무릎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다시 젖은 벽을 짚으며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그녀만의 처절하고 눈물겨운 새벽의 고독한 사투였죠. 가족들조차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새벽마다 그 작고 여린 여자는 수없이 넘어지고 바닥을 기며 다시 일어나기를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동이 트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 온몸이 식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온 아내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떨리는 손에는 언제나 낡고 해진 남편의 푸른 작업복이 아주 소중하게 들려 있었죠. 두 다리가 퉁퉁 붓고 찢어질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버거웠지만 그녀는 위태롭게 휠체어에 기대어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입고 나갈 옷을 단정하게 펴주는 일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착한 남편에게 그녀가 닿을 수 있는 작고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남자는 매일 아침 구김없이 정갈하게 다려진 옷을 입으며 깐깐한 장모가 가사도우미를 시켜 해준 것이라 굳게 믿고 고마워했습니다. 그 낡은 옷깃 구석구석에 깊이 스며든 아내의 숨막히는 통증과 뜨거운 새벽, 눈물의 온기를 남자는 까맣게 모른 채로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려 말없이 앓는 참으로 바보 같고 애틋한 두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이 서글픈 사랑은 과연 언제쯤 따뜻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실로 나서는 남자의 뒷모습을 향해 아내는 속으로 조용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는 저 착한 사람의 굽은 어깨가 어제보다 조금만 덜 아프기를. 그렇게 정갈하게 다려진 푸른 작업복을 입고 거실을 나서는 남자의 등 뒤로 오늘도 아내의 서글프고 간절한 기도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틋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운명은 참으로 얄궂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가엾은 연민이 깊어질수록 좁혀지지 않는 오해의 골도 함께 깊어졌으니까요. 계절은 어느덧 3번이나 바뀌어 저택의 정원에도 짙은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속은 여전히 그 매서웠던 겨울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죠. 그날 오후 남자는 습기가 가득 찬 뒷마당 낡은 창고를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캐캐 묵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인 버려진 물건들을 하나둘 치우던 남자의 투박한 손이 어느 순간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거짓말처럼 허공에서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밑창이 다 달아빠져 너덜너덜해진 낡은 하얀 운동화였죠. 여기저기 검붉은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뒷굽은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자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그 작고 초라한 신발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어요. 그것은 분명 아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 전 즐겨 신던 그녀의 예쁜 신발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서 단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는 가여운 아내의 운동화가 대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닳고 찢겨진 채 이 차가운 창고 구석에 버려져 있는 걸까요? 남자의 가슴 속으로 서늘하고 불길한 오해가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아내를 이 차가운 뒷마당으로 억지로 끌어내어 학대했다고 생각했죠. 걷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거친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독하게 괴롭혔을지도 모른다는 그 서글프고 기막힌 상상이 남자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흙 묻은 달아빠진 신발을 제품에 꼭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이 그 가녀린 몸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겪어냈을지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처절하고 깊은 고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며칠 뒤 아내의 방을 구석구석 청소하던 남자는 우연히 살짝 열린 화장대 서랍을 보게 되었죠. 그곳에는 아내가 평생토록 애지중지 아끼던 조그맣고 소중한 폐물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붉은색 벨벳 상자 안은 마치 누군가 매섭게 휩쓸고 간 것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의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셨다는 낡고 빛바랜 금가락지도, 결혼할 때 장모가 마지못해 던져주었던 작고 초라한 은목걸이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남자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비워졌고 억장이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차가운 장모가
아내의 마지막 남은 물건들마저 모두 매정하게 뺏어다 팔아버렸다고. 남자는 그렇게 굳게 믿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원통하고 숨막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신이 곁에 늘 있는데도 아내의 소중한 것들을 단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남자의 마음을 수천 갈래로 처참하고 너덜너덜하게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잃어버린 물건들은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중에 꼭 다 다시 찾아다 줄게요. 남자는 텅 빈 서랍을 조심스레 닫으며 속으로 붉은 피를 토하듯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운명의 장난은 두 사람에게 잠시 숨 돌릴 틈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그날 저녁 굳게 닫혀있던 대저택의 철문 밖에서 낯설고도 몹시 익숙한 소음이 들려왔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불길한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남자에게 그 끔찍한 사체 빚의 굴레를 씌우고 매정하게 야반도주했던 핏줄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원수, 바로 남자의 친형이 뻔뻔하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내 동생, 부잣집 대릴 사위로 들어갔으면 불쌍한 형한테 용돈 좀 찔러줘야 할 거 아냐. 철문을 쾅쾅 부서져라 두드리며 악을 쓰는 형의 목소리에 남자는 사색이 되어 달려나갔습니다. 수척해지고 야윈 동생의 서글픈 몰골은 안중에도 없는 듯 형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내 마누라 장애인이라며? 걷지도 못하는 사람 잘 구슬려서 당장 돈 좀 두둑하게 빼오란 말이야. 형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모진 말들은 뾰족한 비수가 되어 남자의 심장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가엾고 소중한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형의 낡은 멱살을 남자는 태어나 처음으로 두 손을 파르르 떨며 아주 억세게 틀어지고 말았어요. 형이 정령 사람입니까? 그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 입에서 그만 좀 오르내리게 하십시오. 하지만 평생 막릴로 다져진 남자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에도 이제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남자의 어깨를 매정하게 밀쳐냈고 남자는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죠. 그 소란스럽고 요란한 소리에 거대한 대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였습니다. 장모는 흙바닥에 쓰러진 남자와 행패를 부리는 형을 싸느라고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하얀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뱀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벌레 같은 것들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런 끔찍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장모의 서리빨 같은 매서운 목소리에 형마저 흠칫 놀라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남자 위로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무참하고 매정하게 허공으로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춤을 추듯 남자의 구분 등 위로 시리게 떨어져 내렸죠. 내 놈이 개처럼 일해서 갚기로 한 빚의 계약 기간은 오늘부로 전부 다 끝이 났다. 장모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이 이혼 서류에 당장 지장 찍고 내 그 끔찍한 형놈이랑 같이 내 집에서 영원히 나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남자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와 장모의 얼굴을 멍하니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건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지만 홀로 남겨질 가여운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자신마저 떠나고 나면 그 좁고 어두운 휠체어에 갇힌 불쌍한 사람은 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모진 학대와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매일 밤 숨죽여 울다 꽃잎처럼 차갑게 시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남자는 알량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내던진 채 장모의 발밑에 엎드려 짐승처럼 빌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평생 소처럼 군말 없이 일할 테니 제발 옆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투박한 두 손이 닳아 없어지도록 싹싹 비는 남자의 애달픈 애원에도 장모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도리어 뾰족한 구둣발로 남자의 떨리는 어깨를 매몰차게 차내며 경멸 섞인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죠. 이제 남자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맨몸으로 이 잔인한 집안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남자는 굳게 닫힌 아내의 어두운 창문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차가운 방 안에서 자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그 작고 처연한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남겨둔 낡아빠진 운동화와 텅 비어버린 붉은 패물함이 남자의 멍든 가슴을 연거푸 때려댔죠. 대체 이 지독하고 잔혹한 운명은 어디까지 이 가여운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려는 걸까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려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준 바보 같은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짙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차갑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득 후두득 떨어지기 시작했죠.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은 남자의 굽은 어깨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얼룩이 짙게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짐을 싸러 들어간 복도에서 차마 아내의 방문을 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문고리를 부여잡은 채 그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밤새도록 소리 없이 뜨겁게 울어야만 했어요. 밤새도록 저택의 지붕을 때리던 차가운 빗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은 아침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무심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넓은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안방 문턱에 기대어 밤을 지새운 남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차갑고 축축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거칠고 커다란 손에는 고작해진 셔츠 두어 벌이 들어있는 낡고 초라한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결국 남자는 굳게 닫힌 아내의 방문을 끝끝내 열어보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행여나 잠에서 깬 아내의 슬픈 눈동자와 마주치게 된다면 도저히 이 집을 떠날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겨질 가여운 여자가 감당해야 할 지독한 외로움. 그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발을 이끌고 거실로 나오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장모가 팔짱을 낀 채 마치 죄수를 내려다보는 간수처럼 매서운 눈초리로 서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어젯밤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형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이 끔찍할 만큼 형의 눈빛은 남자의 불행을 조롱하며 끈적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이 등신 같은 놈아. 빈손으로 쫓겨나는 마당에 내 마누라 방에서 돈 되는 것 좀 챙겨오지 그랬냐? 형의 비아냥거리는 짐승 같은 목소리가 넓고 고요한 거실의 아침 공기를 더럽히듯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분노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지쳐버린 파리한 얼굴로 그저 묵묵히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죠. 그 체념한 듯한 무기력한 태도가 도리어 형의 비열한 심기를 더욱 잔인하게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그 병신 같은 계집의 패물이라도 당장 훔쳐서 내놓으란 말이야. 형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남자의 낡은 작업복 멱살을 거칠게 틀어지고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핏대가 선 거친 주먹으로 남자의 야윈 뺨을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죠.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남자의 입술이 터지며 검붉은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남자는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비참하게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장모와 처가 식구들은 이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을 말리기는커녕 뒷짐을 지고 물러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난 듯 입가에 잔인한 비웃음을 머금고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마치 시궁창에 더러운 벌레들이 뒹구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듯한 참으로 오만하고 끔찍한 시선이었습니다. 형의 무자비한 구둣발에 채여 남자가 바닥에 웅크리고 피를 토해내던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의 무거운 문이 낡은 경첩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죠. 끼익하고 날카롭게 허공을 가르는 미세한 마찰음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짐승처럼 헐떡이며 발길질을 하던 형도 우아하게 비웃음을 흘리던 장모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남자 역시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려 안방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거대한 저택의 거실에는 모두의 숨이 멎어버린 듯 지독하고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좁은 휠체어에 갇혀 남의 손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던 가여운 아내. 그녀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앙상하고 가느다란 자신의 두 다리로 문틀을 부여잡고 서 있었으니까요. 비록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이마에는 참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으로 인한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문틀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으며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거실 한가운데를 향해 비틀거리며 기적 같은 첫발을 내디뎠어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고 처절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 숨막히는 기적의 발걸음이 이어질 때마다 거실의 공기는 짓눌리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죠. 남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뜬 채 찢어진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짐승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앞까지 걸어온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형과 남편 사이를 온몸으로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향해 구둣발을 치켜들고 있던 형의 뺨을 향해 제 모든 힘을 실어 사정없이 손을 날렸죠. 내 남편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뼈가 얼얼해질 정도로 매서운 짝하는 파열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여자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지독한 분노와 자신의 남자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도끼가 서려 있었죠. 살벌한 뺨을 얻어맞은 형이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자 아내는 이번에는 장모를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이 바보 같은 사람 오늘부로 빚 다 갚았다고 노예 계약 끝났다고 쫓아내려는 참이셨죠. 장모는 태어나 처음 보는 딸의 섬뜩하고 결연한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악마 같은 형한테 진 사채빚, 제가 제 이름으로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벌써 다 갚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넓은 거실의 대리석 벽을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아내의 작고 떨리는 뒷모습을 올려다보았어요. 텅 비어있던 붉은색 벨벳 페무람, 감쪽같이 사라졌던
할머니의 낡은 금가락지와 빛바랜 은목걸이. 그 모든 것은 탐욕스러운 장모가 아내의 방을 뒤져 훔쳐가거나 몰래 내다 팔아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 지옥 같은 사채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기 위해 남몰래 처분했던 것이었죠. 남자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뼈가 깎이는 모멸감을 묵묵히 견디며 온 삶을 희생하는 동안 아내 역시 남편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아낌없이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이 착하고 불쌍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짐승 취급을 받는 동안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사람 대접해 주신 적 있나요? 아내의 커다란 두 눈에서 붉게 맺혀 있던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주체할 수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내 말 똑똑히 들어요. 내 서랍에서 귀한 폐물 훔쳐간 사람 우리 엄마 아니야. 내가 당신 살리려고 다 팔았어. 그 엄청난 진실 앞에 남자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투박한 양손으로 자신의 피 묻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처절하게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장모를 의심하고 혼자서 밤새워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던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이 뼈에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으니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미련하고 착해 빠졌어? 뒷마당 낡은 창고에 버려져 있던 내 운동화 당신이 발견했잖아. 아내의 서럽게 흐느끼는 목소리가 젖은 공기를 타고 남자의 찢어진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평생 쓸모없는 짐짝이 되기 싫어서 당신이 쓰러져 잠든 새벽마다 몰래 마당에 나가서 걷는 연습했어. 수백 번 넘어지고 무릎이 다 까져도 당신의 무거운 등에 업히기 싫어서 악착같이 일어났다고. 그제야 남자의 머릿속으로 어지럽게 엉켜있던 모든 오해의 퍼즐들이 너무나 눈물겹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버려져 있던 밑창 다른 하얀 운동화에 묻어있던 검붉은 얼룩들은 더러운 흙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곁에 서기 위해 매일 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며 흘렸던 그녀의 처절한 굳은 피였죠. 깐깐한 장모가 가사도우미를 시켜 다려준 줄로만 굳게 믿었던 매일 아침의 빳빳하고 정갈한 푸른 작업복 역시 밤새 찢어지는 통증을 참아가며 두 다리로 위태롭게 서서 남편을 위해 다림질을 했던 그녀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끔찍한 학대가 아니라 오직 남편만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냈던 아내의 지독한 진심이었죠. 모든 숨겨진 진실이 화산처럼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자 오만했던 처가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가엾은 남자를 평생 족쇄 채워 노예로 부리려던 그들의 잔인하고 악랄한 계획은 아내의 처절한 희생 앞에서 산산조각 났죠. 남자는 무릎으로 차가운 바닥을 기어가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 아내의 두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얇은 바지 위로 고스란히 만져지는 수없이 넘어지고 찢겨 울퉁불퉁해진 그녀의 상처투성이 가녀린 다리. 그 멍든 다리에 이마를 비비며 남자가 토해내는 짐승 같은 오열이 거실 바닥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바보 천치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아프게만 했습니다. 가슴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남자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굳게 닫힌 창문을 넘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내는 덜덜 떨리는 얇은 손을 뻗어 남자의 거칠고 흉터 많은 머리통을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죠. 그리고 그녀의 파란 입술에서 나온 단호하고도 아름다운 선언이 그곳에 있는 모두의 귓가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집안,
이제 나도 미련 없어. 당신 빚도 다 갚았으니까 우리 당당하게 내 두 발로 여기서 나갈 거야. 그녀는 남자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단단히 쥐고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한 자세로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둘만의 온기로 가득한 낯설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마침내 발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지독하게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세상에도 옅은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거대하고 차가운 철문 밖을 나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온전한 지팡이가 되어 세상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서로를 향한 애틋한 진심만으로 다시 태어난 이 낡고 바보 같은 부부의 첫 외출을 저는 조용히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거대한 저택에 육중하고 무거운 철문이 등 뒤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철컥 하고 무심한 자물쇠가 걸리는 그 차갑고도 단호한 쇳소리가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새도록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난 뒤에 거리는 물길을 머금어 맑았죠. 코끝을 부드럽게 스치는 축축한 흙냄새와 가슴이 찡해지는 옅은 봄바람의 온기. 남자는 제 거친 손에 꽉 쥐어진 아내의 작고 하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처럼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가녀린 손.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을 벗어나자마자 아내의 가느다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간신히 억눌렀던 극심한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가 끊어지듯 그녀의 몸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 짧은 신음과 함께 차가운 젖은 바닥으로 주저앉으려는 아내를 남자가 짐승처럼 재빨리 몸을 던져 단단하고 안전하게 제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내의 몸무게는 바람에 날리는 마른 낙엽처럼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 서글프고 처연한 무게감에 남자의 콧날이 또 한 번 욱신거리며 시큰해져 왔죠.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 넓은 등에 편히 엎이시면 됩니다. 남자는 비에 젖은 바닥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넓고 단단한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가 기꺼이 되어주겠다는 묵묵한 다짐이었죠. 아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못 이기는 척 남편의 넓은 어깨에 두 팔을 둘렀습니다. 목덜미에 고스란히 닿는 아내의 따뜻한 숨결이 남자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어요. 등 위로 전해지는 아내의 규칙적이고 여린 심장 박동 소리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영원히 서로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 벅차오르는 안도감과 감격에 남자의 발걸음은 구름을 밟는 것처럼 가볍기만 했습니다. 당신 등 참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넓네요. 진작에 이렇게 한번 엎혀볼 걸 그랬어요. 귓가에 간지럽게 속삭이는 아내의 물기 어린 목소리에 남자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참으로 눈치 없고 바보 같아서 당신이 홀로 견딘 그 지독한 고통도 몰랐습니다. 남자의 낮게 잠긴 목소리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과 애틋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 피가 묻은 낡은 신발을 보면서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못난 자책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까는 바보는 바로 나예요. 당신이 밖에서 그 끔찍한 수모를 겪는 줄도 모르고.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남자의 낡은 작업복 어깨깃을 짙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아픔을 온전히 알아채지 못했던 지난 서글픈 시간들을 후회했죠. 하지만 그 가슴 저린 뼈아픈 후회조차도 이제는
서로를 옭아매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상처를 단단히 꿰매고 새살을 돋게 만드는 참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였으니까요.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부서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난 맨몸이었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죠. 두 사람이 정처 없이 걷다 마침내 발길을 멈춘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방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듯 퀴퀴하고 오래된 장판 냄새가 나는 아주 작고 초라한 단칸방이었죠. 거대한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도 차갑게 빛나던 대리석 바닥도 없는 누추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는 방 한가운데에 얇고 거친 이불을 깔고 아내를 솜사탕 다루듯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 가득 떠와서 깨끗한 수건을 적시기 시작했죠. 이제 아무런 걱정 말고 푹 쉬십시오. 제가 평생 당신의 튼튼한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남자의 뭉툭하고 투박한 손이 아내의 퉁퉁 붓고 상처투성이인 다리를 부드럽게 매만졌습니다. 몰래 시멘트 바닥에 쓸려 푸르게 멍들고 피부가 찢겨나간 흉터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냈죠. 그리고 그 흉측하고 가여운 상처 위로 자신의 떨리는 입술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숭고하고 처절했던 희생에 바치는 남자만의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의식이었어요.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 아내의 무릎 위로 툭툭 떨어지며 맺혀있던 핏자국을 투명하게 지워냈습니다. 아내는 몸을 일으켜 남자의 땀에 젖은 거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한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고 그녀 역시 남자의 투박한 손을 끌어당겨 굳은 살이 깊게 박인 손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가족들의 멸시 속에서도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던 참으로 고단하고 훌륭한 남편의 거룩한 손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내일부터는 당장 뭐 먹고 살까요? 당신 사채 빚다 갚느라 나 이제 완전 빈털터리인데. 아내의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장난스러운 물음에 남자는 허허 하고 사람 좋은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에게는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이렇게 무쇠처럼 튼튼하게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굵은 힘줄과 영광스러운 흉터가 가득한 자신의 손바닥을 허공에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끓여주던 그 따뜻한 잔치국수, 그거 한 그릇이면 저는 평생토록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길 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작은 식당이나 해볼까요? 두 사람의 소박하고도 다정한 꿈이 낡고 비좁은 여관방 안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손에 쥔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와 서로의 상처 입은 아픈 몸뚱이 뿐이었지만 그들의 맑은 마음속에는 세상 어떤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은 눈부신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더 이상 잔인한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억울하게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되는 온전하고 완벽한 자유.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깊게 숨겨진 진심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차가운 세상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리란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관방의 작고 낡은 창문 너머로 유난히도 밝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달빛이 꼭 껴안고 잠든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고 있었죠. 수많은 오해와 눈물 속에서도 끝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바보 같고 애틋한 두 사람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낡은 여관방에 먼지 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을 깨웠습니다. 남자는 여느 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아내의 덮인 이불깃을 꼼꼼하게 여며주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숨죽여 서두를 필요도, 억지로 무거운 걸레를 빨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아내는 곁에서 자신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과 마주했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참으로 낯설고도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제가 근처 시장에 나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오겠습니다. 남자의 다정한 물음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남자의 손을 꼭 쥐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저도 같이 나갈래요. 이제는 당신 등 뒤에 숨어 있지 않고 나란히 걷고 싶어요. 아직 다리에 완벽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 조금은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표정만큼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남자는 기꺼이 자신의 튼튼한 한쪽 어깨를 아내에게 내어주며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삐걱거리는 여관방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사골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반겨주었죠. 허름한 국밥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뚝배기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식힌 단돈 몇천 원짜리 낡고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이었지만 그 맛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처가에서 먹던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도 달고 따뜻했으며 뱃속 깊은 곳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맛이었죠. 여보, 나 이 맛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맵고 뜨거운데 참 좋네요. 아내는 국물을 떠먹다 말고 붉어진 눈시울로 남편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매일매일 이보다 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당신 입에 넣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몫으로 나온 고기 반찬을 아내의 숟가락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며 묵묵히 다짐했죠.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두 사람의 낡은 운동화는 이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구원해낸 이 부부의 앞날에 이제 더 이상 매서운 겨울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매콤했던 낡은 국밥집에서의 첫 식사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서로의 텅 빈 주머니를 털어 나누어 먹었던 그 소박하고 눈물겨운 한 그릇의 위로는 두 사람이 험난한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매서웠던 겨울비가 내리던 밤으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고 눈보라와 꽃바람이 교차하는 동안 두 사람의 삶에도 많은 것이 변했죠. 번잡하고 시끄러운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하고 평화로운 변두리 동네의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다가온 포근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골목길의 낡은 간판들을 다정하게 스치고 있었죠. 골목 어귀에 다소곳하게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식당 문을 열자 참으로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하는 깊고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였죠. 식당 안은 하루의 고단함을 덜어내려는 소박한 이웃들의 다정하고 정겨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테이블 위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그 정겨운 풍경 한가운데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손님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조금 느리고
한쪽 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절뚝거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없었죠. 얇고 위태로웠던 그녀의 두 다리에는 이제 세상을 단단하게 딛고 선 강인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따뜻한 국물 조금만 더 채워주실 수 있나요? 오늘따라 국물이 참 달고 시원하네요. 단골 손님의 살가운 부름에 여자는 꽃처럼 환하고 맑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가 빈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드세요. 오늘 새벽부터 정성껏 푹 고아낸 육수니까 속 든든하게 다 드셔야 해요. 여자의 다정한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 차갑고 서늘했던 절망의 그림자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리려 했던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눈부신 미소였죠. 주방 안쪽에서는 남자가 즐거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쉴 새 없이 국수를 삶고 고명을 얹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막릴판에서 거칠게 다져졌던 그의 투박한 두 손은 참으로 많은 것을 부드럽게 빚어내고 있었죠. 예전처럼 멸시를 받으며 남의 집 대리석 바닥을 닦는 대신 이웃들의 지친 몸을 녹여줄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끓어오르는 솥단지 앞에서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툭툭 훔쳐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작은 배식구 창문 너머로 바쁘게 걷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죠. 자신을 살리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시멘트 바닥을 기었던 그 가여운 여자가 지금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1인치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날라주고 있었죠. 그 기적 같고 눈물겨운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때마다 남자의 콧날은 여전히 기분 좋게 시큰거렸습니다. 세상의 온갖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다 맞아가며 지켜낸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우주였으니까요.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덧 북적이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식당 안에는 두 사람만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간판에 불이 꺼지고 셔터가 내려진 텅 빈 식당은 오직 주방의 작은 백열등 하나만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남자는 앞치마를 곱게 개어두고 홀로 나와 의자에 앉은 아내의 부은 다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또 온종일 종종거리며 뛰어다니셨네요. 남자의 거칠지만 한없이 다정한 손길이 아내의 멍든 무릎 위를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맴돌았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아내의 다리를 어루만지는 시간은 남자에게 하루 중 가장 감사하고 평화로운 기도와도 같았죠. 당신이 좁은 주방에서 종일 땀 흘리며 고생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힘이 나서 걷게 되는 걸 어떡해요. 아내는 남자의 굽고 넓은 어깨에 가만히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숨을 가만히 내쉬었습니다. 식당 한편 계산대 옆에 작고 깨끗한 유리 장식장 안에는 참으로 낡고 볼품없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바로 아내가 뒷마당 차가운 창고에 숨겨두고 신었던 밑창이 다 달아빠지고 핏자국이 바랜 그 하얀 운동화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고물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훈장이었죠.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했던 시절, 서로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흘렸던 피와 땀의 가장 거룩한 증거였으니까요. 가끔 저 낡은 신발을 볼 때면 생각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운 방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겠죠. 아내의 젖은 목소리가 식당의 고요한 공기를 타고 남자의 귓가를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간지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게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기에
나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남자는 아내의 얇은 어깨를 제 넓은 품으로 꽉 끌어안으며 붉어진 눈시울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캄캄한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길을 잃었던 저를 살린 건 바로 당신의 그 눈물겨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렸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을 숨쉬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참으로 바보 같고 애틋한 두 사람. 이 길고 아팠던 여정의 끝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억지로 묶인 핏줄이나 종이장처럼 가벼운 돈과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절망의 가장 깊은 끝자락에서 서로의 텅 빈 손을 기꺼이 맞잡고 서로의 무거운 다리가 되어주는 숭고한 헌신. 그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만이 이 차갑고 가혹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포근한 밤의 장막이 내려앉고 식당 안에는 은은하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깍지 낀 손을 더욱 단단히 쥐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빙긋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던 이들의 앞날에는 이제 맑고 눈부신 봄날의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낡은 운동화가 만들어낸 이 눈부신 기적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외롭게 걷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비틀거리는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좁은 어깨를 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아무리 춥고 매서워도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밑창이 되어준다면 어떤 자갈길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두 사람의 시리고도 눈부신 기적이 여러분의 얼어붙은 곁에 닿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애틋하고 바보 같은 부부의 험난한 여정에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짙은 여운으로 남으셨다면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으셨던 먹먹한 사랑과 위로의 경험들을 언제든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안아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평안하고 다정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